다 가면 치. 현수도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하고픈 게 섬유화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닥터감추입니다. 이번 바이러스에 걸리면 일단 폐가 섬유화돼서 살더라도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산소 없이는 못 산다. 무조건 폐섬유증 걸린다. 괴소문이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섬유화라는 게 뭘까요? 섬유화, 섬유처럼 된다. 즉 폐가 딱딱해진다는 것을 흔히 표현하는 건데, 폐가, 이런 정상 폐가 이런 식으로 딱딱해지면서 변해가는 것,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그럼 섬유화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는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합니다. 이 감염된 세포,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대식 세포에서 일단은 상처가 나니까 상처를 땜빵을 해야죠. 어떤 TGF 베타라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면서 여기 섬유 모세포를 증식시킵니다. 이 폐를 딱딱하게 만드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일단 상처가 났고 구멍이 났으니까 그 구멍을 메꿔야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흉터가 남듯이 여기도 지속적으로 자극이 계속된다면 폐가 딱딱해지면서 섬유세포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어떻게 보일까요? 요건 뭐 완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세포인데, 요 놈은 요렇게 보이는데, 섬유화된 폐는 CT에서 이렇게 누가 봐도 지저분하죠. 막 구멍 뚫려 있고 또 동글동글한 구멍 뚫려 있고, 요거를 뭐 벌집폐라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폐가 좀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런 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이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죠. 걸린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린 사람들의 영상학적 소견을 모아봤습니다.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아담 번함하임, 어쨌든 이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죠. 학문에 헌신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121명의 환자의 CT를 찍어봤습니다. 요거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었고, 초기는 증상이 발현한 지 2일까지, 그 다음에 3에서 5일까지를 중기, 그 다음에 그 이후 6일에서 12일까지를 후기로 해서 여기에 CT들을 다 한번 비교해봤어요. 근데 이게 121명이라고 했죠? 121명. 이 121명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 정상은 22%. 여기 볼게요. 뭔가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게 34%. 희끄무리한 거랑 새하얀 거가 같이 보이는 경우가 42%. 그리고 완전 새하얗게 보이는 경우는 2%. 자, 희끄무리하다는 거 뭐냐면은 여기 폐 근처에, 폐 바깥쪽에 보면은, 폐 쪽에 보면은 폐를 구성하는 건 이런 폐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노란 염증 물질들이 조금씩 차들어가면서 요런 식으로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여기 동그란 희끄무리한 것들이 전형적으로 하얗게 양쪽 폐에 침범하고, 주로 가운데 쪽에 있나요? 바깥쪽에 있나요? 주로 바깥쪽에 있는 패턴. 요런 것들이 제일 전형적인 거죠. 요런 양이 만약에 새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런 패턴인데요.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이 점점 차들어가면은, 요거는 염증 물질은 보통 하얗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요거를 새하얀 패턴 되는 거죠. 일단 요걸 알고 넘어갈게요. 이런 게 제일 많았고, 섬유화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를 몇 개나 침범하는지 보는 건데, 아까 제가 폐 사진을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은 폐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입니다. 폐가 5개 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개의 폐를 침범하는지, 아까 정상인 경우는 22%라 했죠. 한 개 침범하는 경우 5개, 15%. 4개, 5개 침범하는 경우 굉장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 다 침범하는 경우 60%. 생각보다 침범하는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겁니다. 요걸 봤더니 일단 섬유화 만드는 건 없고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동그랗게 희끄무리하게 바깥쪽을 침범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공동이라고 하는데 요런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여기 물이 막 차 있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요 폐 바깥쪽에 폐 싸는 막이 있는데요. 여기에 물이 차 들어가는 걸 흉수라고 하는데, 여기 물 찬 경우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너무 비전형적이죠. 그러니까 물 차는 건 잘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 여기 초기 이 색깔, 중기 요 색깔, 그 다음에 후기가 이 색깔이에요. 정상 CT를 보이는 경우는 후기로 가니까 별로 없죠. 이거는 희끄무리한 것들,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게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염증 물질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양쪽 다 침범하는 경우도 점점 늘더라. 바깥쪽을 침범하는 경우, 요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됐듯이 이 바깥쪽을 침범하는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더라. 그리고 요거는 일자로 침범하는 경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더라. 섬유화가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비슷한 바이러스성 폐렴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화가 정말 생기냐를 분석한 건데요. 요거는 1년이에요. 정말 긴 시간을 봐서 정말 시간을 길게 봤을 때도 섬유화가 진행하냐 안 하냐를 본 겁니다. 심한 폐렴이요 20명을 오랫동안 추적했는데 25%가 ARDS라는 심한, 그러니까 폐가 양쪽 다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봤는데 한 10% 정도만 섬유화가 진행하더라. ARDS 가도 여기서 10%, 아주 적다는 얘기죠. 아주 적은 빈도만 섬유화가 오더라. 1년 추적했어요. 그것도 75%는 정상화됐어요. 폐가 완전. H1N1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죠. 신종플루가 와서 좀 이렇게 섬유화가 왔던 환자가 좀 시간 지나서 치료했더니 이렇게 폐가 깨끗해졌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이 섬유화가 비가역적인 의견이 많아요. 요 ARDS까지 진행했던 요 허연 폐들이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걸려도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낫다. 오늘의 결론. 섬유화 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낫는다. 아주 심하게 온 경우도 낫는다. 걸리기만 해도 폐 섬유화가 돼서 산소 없이는 못 산다. OX 어딜까요? X. 닥터 가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